네, 첫 번째 사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비아트론. 비아트론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6,000 같네, 제가. 예. 16,600원대 맞으신가요? 네, 16,600원인데요. 음. 16,640원인데요. 네네. 예, 제가, 손절 타이밍 놓쳐가지고, 좀 오래됐어요. 예. 그러셨군요. 어느 네. 정도로 가격대를 설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와도, 예, 팔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네. 손절 타이밍. 9,220원을 끝났네. 네, 오늘 장에서도 많이 밀렸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 반등치요? 아니면 손절을 시켜야 하나. 예.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예, 잡고 어느 또 정도, 손절을 예. 해야 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20%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사연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많이 밀렸는데요.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4% 이상 좀 밀렸습니다. 4.46% 하락하면서 19,2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께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님께서 14,000원 손절가를 좀 놓쳤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종목에 대한 소개는 좋았습니다. 네.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린 건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진짜 반도체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그 열 처리하는 그 장비를 그 제작하는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이제 국내에서 그 독보적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비아트론 이 기업의 주가가 먼저 이제 터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주가 그 하락 나온 요인은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 이제 설비 투자를 작년에 이제 많이 했고요. 올해는 이제 하반기 여름 지나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대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BOE 이 라인 증설에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터닝이 나오면 설비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주가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 기업이고,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재무제표가 상당히 우량하죠. 부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유보율이 뭐 1000%가 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작년이 가장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업황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상보다 약간 그 실적 개선이 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름 지나면은 이제 주가에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실적은 지금 현재 주가 이하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뭐 그런 구간이고, 신용이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리는 요인은 이제 시장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바닥 국면입니다만은 지금 신용이 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신용이 연중 최고치인데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지금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것은 그 FN 가이드 실적 올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이제 전방 산업 쪽도 서서히 이제 6월 달 중순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바닥 국면을 치고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32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90% 이상 매출액 증가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약간 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재작년 100억인데 그럼 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는 다시 한번 100억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하로 주가가 이제 빠진다는 것은 기본적 분석에 의하면 이제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또 코스닥 시장 신용 물량 같은 것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빠진 이유를 봤는데 이보다 더 빠지게 된다면 저평가 구간이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후에 해보겠지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좀 우려감도 시장에서 있어요.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LCD 장비주 중에 테라세미콘이나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나온다 해도 반등이 크게 나올까 이런 우려감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납품업체들은 이제 뭐 대기업들의 어떤 업황이 먼저 턴이 나와줘야 그 이후에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확인까지 했고, 이제 2분기가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동사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1차적으로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GDP가 7.4%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1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경기가 예상보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처졌죠.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기타 이제 뭐 경기 지표를 본다라면은 일단 바닥은 쳤다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했던 HSBC PMI 지표도 2달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직 이제 50 아래입니다만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중국의 아까 이제 그 BOE라는 그 기업의 비아트로 이제 수출 장비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LD 디스플레이에 또 납품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MCI 지표, 평판 디스플레이 지표 자체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본다라면 월봉 봤을 때는 일단 이미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업황의 개선 속도가 좀 둔화는 그동안 됐는데 일단 저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확인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가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통상적으로 그 전에 먼저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악재가 거의 이제 반영이 되면 그 전에 또 이제 먼저 오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한 6월 중순 정도 지나야 진정한 좀 바닥 국면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점만 캐치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4월 24일이죠. 이 이후부터는 거의 뭐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계속 드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반등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시나요? 예. 자, 이제 기본적하고 이슈 분석 제가 이제 앞전에 해드렸고요. 더 이상 이제 뭐 악재 나오더라도 주가 이제 밀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밀린다라면은 동사의 뭐 실적하고 뭐 경영 지표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지금 앵커께서 기관 쪽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신용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 신용이 지금 7%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은 제가 이제 항시 여러분들께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이에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중 신용이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닥 쪽은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신용의 물량이 해소가 돼야 돼요. 기관에서 신용이 많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지금 바로 터닝이 나오지 않고 다음 달 지나야 터닝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신용이 많이 있는데 주가 방어를 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신용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신용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 그것은 뭡니까? 아마 내일장 이후에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면서 동사의 주가도 오늘 저점을 깬다라면 이제부터는 공포 구간이에요. 근데 신용으로 들어간 개인들의 물량은 손절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 여기서 바로 터닝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을 더 받을 것 같으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듯이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팍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신용 물량의 1차 출회가 그래야 이제 좀 큰 선, 소위 얘기하면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 내지 한 10%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놀라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만 하십시오. 홀딩하시고 그나마도 추가적인 물타기를 안 하셔서 지금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니까 유한이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6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주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20%가 50% 돼가지고 나중에 장대 음봉 한 번 더 맞아버리면 그때는 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시간은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가야 되니까요. 혹여라도 그 중간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11,5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일에 이제 오늘 그 주가지 밀리면서 저점 깨면서 최저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8,840원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월봉의 이제 전체적인 이번 달에 거래 보면은 거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거래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그만큼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반증이 될 만한 근거는 뭐냐면은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주가에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깨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그 선절성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더 이제 8,000원 초반까지 밀린다라면은 아래꼬리 주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요. 다음 달까지 일단 주가 조정을 예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어떤 뭐 재료에 의해서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직전 저점이 1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6월 중순 이후에 저점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면 되겠죠. 그죠?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보유 물량만 홀딩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반등이 나오면 11,000원에서 일단 반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저점 타이밍 잡아서 단가를 낮춰서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분명히 수익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님. 네. 네,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12,000원, 11,500원에서 22,000원에서 10%를 보면 이제 손들하고요. 매도하고 그러면 이제 6월 중순 넘어서 그러면 다시 저점 매수하라고요? 11,000원의 비중을 줄이고 이후에 저점을 매수하자 이 전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두고 가나요? 네, 일단 전문가님 최종 목표가가 12,000원으로 말씀해 주신 건 맞으시죠? 일단은 그 상반기 실적 대비해서 한 12,000원 정도를 목표를 하시는데요. 잘 들으세요. 네.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시고 그 중간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 한 11,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셨다가요.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 한 10%만 보유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중순 지나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가격까지 안 올라오면 일단 전체 물량은 해산은 괜찮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되니까 좀 더 이제 보유를 하자는 얘기. 현재 구간에서 손절의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아, 네.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6월 중순까지 안 하시면 그것만 안 하셔도 잘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아, 네.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이 전략도 한번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6월 중순 지나서 다시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비아트론이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두 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앞서서 김봉만 전문가는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12,000원으로 최종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손절가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하자 11,000원의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오정훈 차장 투자 의견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시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참여인데요. 4464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 웰메이드입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밀리면서 시청자님 궁금하셨을 겁니다. 3,845원에 사셨고요. 30% 현재 물량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4%, 5% 가까이 밀리면서 4,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차장님,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시긴 한데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 웰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태지 그 가수 서태지가 이제 웰메이드를 통해서 이제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고, 이 웰메이드 같은 이런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 연예인들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웰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종석, 그 다음에 뭐 오연석, 그리고 뭐 걸스데이 이런 연예인들을 이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웰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사만 네트워크스나 뭐 키스트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엔터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뭐 김수현의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도주가 돼 가지고 이 엔터주를 끌고 왔는데. 과연 이제 이 실적이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같이 또 후발주자로 같이 올라왔던 그런 이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뚜렷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엔터주의 어떤 흐름이 바로 끊겼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소폭의 추가적인 조정은 좀 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웰메이드는 어느 정도 이제 재료나 그런 것들은 다 노출이 됐고, 엔터주들이 다시 전반적으로 같이 반등할 때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 고점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큰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신 가격대까지도 좀 밀릴 수 있어요. 한 3,85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평선 간의 어떤 이격이 많이 크기 때문에 소폭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밑에 2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횡보 구간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뭐 한 4,500원, 600원 정도까지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은 지금 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뭐 한 일주일, 뭐 한 3, 4일 정도는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조정이 나오는데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가 좀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4,000원도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낫고요. 일단은 매도 전략은 오래 가져가시는 전략은 아니십니다. 오래 가져가시는 전략은 아니고,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한 4,500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좀 팔시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겠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4,5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웰메이드까지 전략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저 금은석유 네. 15만 2천 원에 20% 들고 있는데, 네네네. 예, 네, 누가 오셨나 봐요. 네. 예,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네. 시청자님 예. 사신 지 굉장히 좀 오래되신 거죠? 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래 갖고 계셨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가장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예. 기운 내시고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오정훈.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너무 올해 3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셔가지고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으신데, 일단은 금호석유는 지금 뭐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타디엔 가격입니다. 부타디엔 가격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망들은 결국은 부타디엔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이 금호석유의 어떤 실적이 바로 개선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바닥을 쳤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데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권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잡힐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합성고무 쪽인데 합성고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열병화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그나마 조금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이제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타디엔 가격도 하방은 하방이지만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나마 뭐 타이어 수요는 그나마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고무 가격도 역시 반등의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시간은 좀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닥권에 도달하고 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올해 한 연말 이 정도까지 보셔야지 뭐 좀 주가가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뭐 횡보, 소폭 어떤 박스권 뭐 이 정도밖에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를 사야 된다는 어떤 모멘텀도 없다는 거죠. 아예 그냥 확 나쁜 게 다 나와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보다 나빠질 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금호석유의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금 3년까지 기다리셨는데 지금 여기서 팔고서 다른 걸로 가시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못 하실 것 같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인내력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차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이거 지금 뭐 단기간에 못 올라오면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는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바닥권에서 좀 갈 수 있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15만 원권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84,000원인데 지금 뭐 계속 뭐 벌써 몇 년간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15만 원대는 지금 워낙 뭐 중국 경기나 이럴 때가 뭐 좋거나 뭐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하락을 시작하는 하락의 어떤 초입 국면에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15만 원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맥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한 12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만약에 정말 장기로 가져가서 간다고 했을 때도요. 자,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이 뭐 10만 원 전후로 해서 제가 보기에 10만 원도 지금 바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대에서 9만 원 사이가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인내력을 좀 가지시고요. 정말 롱텀으로 1년 이상 가져갔을 때도 한 12만 원 정도 보시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뭐 한 9만 5천 원 정도에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몰라가지고 단기, 중기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좀 기다리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떤 단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없는 걸 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현실 상황이 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까지 전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그럼 제가 삼성물산이 지금 수익권인데 삼성물산을 팔아서 금유석으로 옮겨 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예. 한번 저는 여쭤- 그렇게 생각을 있는데 네. 삼성물산을 그럼 들고 가야 되나?
일단 추가 매수, 금호석유에 대한 추가 매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호석유 지금 일단 추가 매수는 제가 보기엔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분간은 이 가격대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손익단가가 더 낮아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호석유를 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여름 지나고 나서 뭐 한 가을 정도 돼서야 그때보다 좀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은 추가 매수 해봤자 그냥 뭐 작은 보관의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갖고 계신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를 권유해드리니까요. 6월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바뀌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호석유까지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